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찬종의 매일 뉴욕 줄여서 오찬메뉴입니다. 저는 오찬종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정규 방송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고용보고서가 방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하는 고용 통계입니다. 미국 고용시장 상태와 경제활동 수준을 측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틀 전에 나왔던 민간 ADP의 비농업 고용지표 분위기 사실 좋았습니다. 일종의 예비고사 같은 지표죠. 지난달에도 이 ADP 지표 성적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9월달 발표 때는 14만 3천 개 일자리 추가했었고 이는 예상치와 8월치 모두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23만 3천 명이 증가한다는 엄청난 증가세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보다 10만 건 훌쩍 뛰어넘었었죠. 허리케인 복구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이 2023년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조업 공장이 좀 문을 닫은 영향으로 1만 9천 명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복구를 위해서 건설에서 3만 7천 명, 운송에서 5만 1천 명 등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전에 발표치가 딱 정식 고용보고서 발표치가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래켰습니다. 사실 지난달 발표 같은 경우는 매우 좋게 나와서 깜짝 놀래켰었죠. 지난달에는 25만 4천 개가 집계가 됐었는데 예상치와 전달보다 모두 크게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실업률도 4.1%로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요. 그 전까지 4.2% 정도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때도 연준이 실업률 아주 훌륭한 상태다라고 평가를 내놨었거든요. 이보다 지난달 더 개선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반대로 또 깜짝 놀래키는 결과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만 2천 건 일자리가 집계가 됐어요. 거의 코로나 팬데믹 정점기 때 그 정도 나오던 수치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전달에 25만 4천 개 일자리가 집계가 됐는데 한 달 만에 23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간 것입니다. 12개월 평균 증가폭이 19만 4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도 한 18만 개 이상 일자리가 더 적게 집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와 비교해서도 10만 6천 건이었는데 크게 감소했죠. 그런데 아주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3개 지표들 살펴봤을 때 그렇게 최악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업률 같은 경우가 4.1%로 전달과 예상치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게 실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라는 게 이제 설명의 해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도 62.6%로 전달보다 큰 폭의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당 소득 같은 경우도 0.4%로 전달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 예상치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헬스케어 분야가 5만 2천 명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가 3만 6천 명, 요양시설이 9천 명 일자리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허리케인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정부 고용을 지탱하고 있죠. 정부 부문에서 4만 명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주 정부 부분에서 1만 8천 명이 추가로 더 고용이 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가옴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 전달보다도 그래서 더 크게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임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순식간에 크게 줄어들면서 이번 달 고용이 좀 둔화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임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임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요 서비스 같은 경우가 요 일자리 같은 경우가 4만 9천 명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제조업에서 파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4만 6천 명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4만 6천 명 중에서 단 한 건 운송 장비 제조 부문에서만 4만 4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한 건이 전체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 다 짐작가지고 계시겠지만 바로 보잉의 파업입니다. 보잉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4만 4천 명 가까이 일자리가 크게 순간적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것이 전체 수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이렇게 고용 데이터 한 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나왔던 다른 경제 데이터들과 좀 묶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됐던 GDP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중에 속보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 속보치 GDP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작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GDP는요 2.8%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수치입니다. 다만 예상치보다는 소폭 그리고 전달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분석국은 이번에 둔화가 민간 재고 투자 감소와 주택 투자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의 지출로 이런 하향 가속화가 일부 상쇄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 분야, 이 소비 분야가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3.7%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2.8%보다 더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증가했냐 살펴보면 국방비 지출이 14.9%가 크게 늘어났고요. 이를 포함해서 연방정부 지출이 9.7% 늘어난 게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또 이번에 같이 연계해서 보면 좋은 게 이번 주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데이터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을 기록했는데 예상치였던 22만 9천 건과 지난주 22만 8천 건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한 주간 변동성이 크고 좀 오차가 많은 수치이기도 해서 요 밑에 4주 평균치를 보는 것을 선호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경우 보면 4주 평균도 전주보다 2천 건 가까이 줄어든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인원들도 살펴보면 전주와 그리고 예상치보다 모두 하회하는 성적 보였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비록 지난달 고용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지난달에 크게 떨어지는 숫자는 집계가 됐지만 그래도 현재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지표를 살펴보면 이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소 안정적인 흐름은 실시간 지표로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집계가 됐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PCE 발표가 어제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2.1% 상승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서 0.2%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월가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달 수정치가 2.3%인 것을 비교했을 때 둔화세가 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 밑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비 제외한 근원 물가만 놓고 살펴보면 2.7%로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2.7%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예상치보다는 살짝 높긴 한데 전월치보다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0.1이었으니까 크게 높다라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은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가 전달 대비해서 2% 넘게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고 음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 0.4% 오히려 가격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표들 종합적으로 묶어서 지금 현재 발표가 나온 뒤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국채금리 어떻게 변화했나 살펴보니까요. 10년물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용이 매우 안 좋게 나온다면 한 10bp 이상 크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한 4bp 정도 상승하는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4.24%, 4.25%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의 기준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요즘 월가에서 말이 나오는 4.3% 금리 기준, 요 4.3%를 넘어가게 되면 증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기준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요 4.3%는 건들지 아직 않는 선에서 그 밑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도 안 남은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5%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94% 정도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 살펴보니까 그래프가 뭔가 왼쪽에서 오른쪽이 확 바뀐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만 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올라간 거야 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기준점이 왼쪽으로 한 칸 옮겨간 것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6%로 절대적인 만장일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요 B컷 가능성도 0.4%로 50bp 인하 가능성도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점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사항도 이어서 계속해서 이 같은 지표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같은 상황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